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장 윤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연관상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 볼트의 김호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더 볼트의 김호준이고, 이렇게 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았고, 동환 대표님이 오라고 하면 바로 옵니다. 이력들이 좀 화려하시잖아요. 저는 한 10년 동안은 그냥 뮤지션으로 했는데, 다행히 너무 고마운 거는 제 마지막 밴드가 아직까지도 롱런하고 있어서,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군과 중학교 동창이에요. 동네 친구들끼리 마지막 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했는데, 탈퇴 후에도 롱런하고 있으니까 아, 데이브레이크 출신입니다. 그럼 원서희가 화냅니다. 너는 데이브레이크 출신이 아니라 밴드 브런치 출신이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표님처럼 제작을 했죠. 피터팬 컴플렉스랑 프롬 레이블 이제 대표를 하면서 유통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희 대표님한테 가서 유통해 주세요. 좋게 이렇게 돼서 피터팬 컴플렉스랑 프롬 다 이제 미러볼 뮤직에서 나왔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표님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레이블 너무 힘들어. 진짜 레이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서로 기분 좋은 상태인 것 같다. 레이블을 그만둔 거죠. 그러고 나서 창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유통에 특화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 유통 역사가 이제 시작돼서 미러볼 뮤직에서 5년 동안 이제 유통 총괄 업무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창희 대표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유통은 경험이 없었지만 뮤지션들하고 소통을 하고 뮤지션 생활 10년 경험, 지금 스태프들한테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러볼에서 이제 5년 동안 잘 배웠죠. 그랬는데 제 담당이 이제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형수 대표랑 얘기하면서 포크라노스라는 유통사를 만들 거다 해서 제가 이렇게 스카웃이 잘 됐죠. 정말 여기에 지금 이창희 대표님, 김영수 대표님 굉장히 정말 여기선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포크라노스 초창기 때부터 이제 5년 동안 보합 10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유통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쨌든 실무를 막 해야 되니까 플랫폼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스태프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고 이러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뭔가 이렇게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제작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21년도에 퇴사해서 제작을 나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속 계약으로 안 하고 뮤지션들하고 소통하면서 뭐 싱글 하나, 뭐 미니 앨범 하나 발표하는 걸 쭉 해오던 차에 그 MPMG는 저한테는 좀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 제 첫 번째 팀 써니파우더의 데뷔가 클럽 마스터 플랜이에요. 데뷔를 하고 했을 때 지금 종현 PD님, 쌍규 대표님이 진짜 형이었죠. 20대 시절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전 3 미러볼 뮤직, 포크라노스, 그 다음에 더 볼트의 버전 3 수건을 여기서 이루면 뭐 좋겠다. 마침 저는 무적 신분이니까 축구로 따지면 FA니까 네, 그래서 잘 얘기가 돼서 지금 이제 2년 만에 이 정도 자리 잡은 거면 진짜 빠른 거네요. 그러니까 미러볼 뮤직에서 경험을 잘했고 포크라노스에서 성장을 또 한번 시켜봤고 어떻게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대표는 아니었잖아요. 저만의 방식대로 또 하니까 제 옷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길지 모르지만 지금 인디계 SM, JYP, YG를 지금 다 거쳐서 지금 더볼트는 계속 소식도 듣고 봐왔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미러볼과 포크라노스와 더볼트 이 차이점. 저한테 있어서 버전 1 미러볼 뮤직, 미러볼 뮤직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체 타이틀에서 유통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온 유통문의 중에 30%만 통과를 시켜서 해도 정말 조그마한 거거든요. 사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밀려드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막 신생 유통사들 생기면은 100% 다 유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에 30% 리밋을 둬서 했었으니까 포크라노스 때는 이 숫자를 조금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담당하는 뮤지션의 숫자를 좀 줄이고 싶어서 하루 한 타이틀 발매하는 개념으로 시도도 했었고, 미러볼 뮤직 같은 경우는 미러볼에서 유통이 되면 음악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많은 타이틀이 오는 중에 그 30%는 그래도 괜찮은 타이틀만 잘 선택해서 했었으니까. 그럼 포크라노스도 그렇게 했나요? 포크라노스는 그 수를 더 급격히 좀 줄인 거죠. 5% 이 정도로. 그래서 그 소수의
소수의 뮤지션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갔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아무리 5% 10% 받아도 5년 6년 7년 되면 늘어나더라고요. 4년 5년 차 때는 유통사가 원래 미팅을 막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포크란스 초창기 때는 모든 뮤지션과 1대1로 미팅을 제가 다 했어요. 그랬는데 3년 차 4년 차 되니까 미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볼트는 유통문의를 안 받습니다. 하는 거 제가 기대했던 유통문의를 안 받아도 저희가 저 친구들 괜찮다 하면 픽, 그래서 연락드려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픽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야 5년 뒤 10년 뒤에도 뮤지션 숫자가 포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을 많이 해야 수익이 올라갈 텐데 유통 사업만 하는 회사였으면 이렇게 못하죠, 운영을. 근데 MPMG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트에서는 음원 수익 1순위가 아니어도, 왜냐면 더 볼트 내에서 유통사인데 그 기존의 유통사들이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한 공연. 쟤네는 공연 기획사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다른 유통사가 안 하는 행동을 하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매출 때문만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더 볼트 내에서 페스티벌 한다고 치면 소수의 뮤지션들이 내부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내부 경쟁에서 올라오고 있는 팀들이 그 페스티벌에서 쓸 수 있는, 유통사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이 더 볼트 안에서 함으로써 매출은 또 저는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뮤지션들하고의 관계는 더 소수의 뮤지션들과 진한 관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미팅을 열심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보면 미러볼도 그렇고 포크란스도 그렇고 지금 더 볼트도 그렇고,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보면 유통을 맡기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갑질처럼 느껴질 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구조로 말씀하시면 더 심해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미러볼 때도 그렇고 포크란스 때도 그렇고 유통 문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선별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뮤지션 입장에서는 여기는 유통 문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한다.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유통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수를 확 줄여서 하니까 누구나 다 안 뽑는 거는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거는 어쨌든 취향의 선택이고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확률은 저는 높은 팀이 있고 적은 팀이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유통을 하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유통 문의를 안 받는다, 뭐 떨어졌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뭔가를 더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통과됐을 때는 증명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허들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 허들이 없는 것보다 저는 있는 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볼트의 경우로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유통을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이제 막 시작해서 발매 직전에 있거나 발매를 한두 번 해본 분들한테는 이 오늘 내용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초창기 1년에서 2년까지는 저는 어떤 유통사에서 나오든지 큰 차이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더 볼트에서 유통문의 줬는데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사는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100% 다 받아주는 데도 있고, 초창기 1, 2년 동안은 어디서 발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매 시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내가 꾸준하게 몇 편의 작품을 발표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유통사가 어디냐는 그 3년 차 이후부터예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제일 바라는 게 앨범 나올 건데 어느 유통사에 맡겨야 멜론 메인에 걸릴 수 있을까? 신인이고 사실 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멜론에 걸릴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오면 속으로는 그렇거든요. 너는 불가능해.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유통사들 다들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확히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이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트 가서 인기 있는 과자들은 눈앞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음악 플랫폼은 그냥 하나의 마트예요, 마트. 그 진열 때 누구 음악이 배치가 되느냐 문제도 당연히 인기 있는 음악이 배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지션분들은 자신이 음원을 발표했을 때 앞에 멜론 기준으로 팬매기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 팬매기 숫자가 일단 세 자리 숫자가 안 된다, 1000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디서 유통을 하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정서를 알고 있으셔야지. 내가 그럼 1번 숙제는 팬매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네. 그래서 팬매기 숫자를 늘리면 기회가 좀 더 찾아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 2년 동안은 내 팬매기 숫자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거지 처음부터 프로모션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레이블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혼자 활동한다고 치면 뭐 발매 주기, 싱글이나 EP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 싱글을 발표하는데 음원 수익이 그때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뮤지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번째 싱글이니까 조금 음원 수익이 늘겠지? 99%는 첫 번째 싱글 100이었으면 두 번째 싱글도 100이에요. 세 번째 싱글을 발표해요. 아, 나 세 번째 싱글이니까 좀 늘겠지? 하지만 세 번째 싱글도 100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싱글이랑 세 번째 싱글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싱글의 음원 수익은 비슷해요. 두 번째 싱글 그 달은 첫 번째에서 50%가 잡혀서 150, 세 번째는 여기 100, 여기 50, 25 해서 175. 그러면 이제 계속 느는 거죠. 네 번째는 200이 넘죠. 첫 번째 싱글이랑 네 번째 싱글 비교하면 2배잖아요. 우상향을 계속해서 꾸준히 시키는 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10% 뮤지션들한테 나와요. 우상향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는 꾸준함이라고 봐요. 꾸준한 발매도 디테일하게 잡아봐야 돼요.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도 꾸준하죠. 1년에 12번 내는 거 꾸준하죠.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나 꾸준하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이 사람보다 더 꾸준한 거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기준이 3, 4개월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5, 6개월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50%가 안 잡혀요, 잘. 3, 4개월에 한 번도 차이가 큰데 3개월에 한 번씩이면 1년이면 4번 발매를 하는 거예요. 4번 발매하는 사람과 4개월에 한 번씩이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과 3번도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에서 조금 떨어져요. 근데 5개월, 6개월 생각해보세요. 1년에 2번이에요. 1년에 2번에서는 그냥 이거예요. 기간보다 더 중요한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쉽게 얘기하면 음악이 좋아야지 이런 그래프가 생겨.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음악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도 이 그래프 안 생겨요.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음악이란 거는 원래 선택받은 음악들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공식화된 통계로 전 세계 1%의 뮤지션들이 거의 90%의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엔터 산업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1%를 10%로 만들어주는 10배를 늘리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죠. 모든 뮤지션들이 초창기에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한 표도 안 줬던 친구, 제가 왜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사운드가 러프한데 왜 잘 될 것 같지? 하면서 했던 친구,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더 볼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예요. 잘 나가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표 안 줬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미러볼에서 유통했던 친구였는데 저는 그 음악을 듣고 10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말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이 음악은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너무 유명해요. 누구예요? 그거 진짜 말 못하죠. 안 돼. 네, 그 식견이 틀렸는데 잘 된 거잖아요. 뭐냐면 저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유통문의의 이제 뭔가 선별이나 이런 거는 가능성을 보여. 10cm. 저 미러볼 오기도 전에 슈퍼스타였어요. 왜 그래. 발매 한두 번밖에 안 했고 아예 발매도 안 했던 분들은 발매를 하면서 거기서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인디펜던트라는 제작 방식이 없었을 때는 레이블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전속 계약 맺지 않아도 지금 내가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통을 하면서,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반응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름 있는 유통사에서 발매가 되지 않더라도 다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뮤지션들은 인지도 생긴 유통사에서 다 데려가려고 그래요. 잘 안 알려진 유통사에서 시작을 하고 했더라도 1, 2년 뒤에 좀 잘 알려진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 바로 유통사들 연락 올 거예요. 싱글이나 EP나
정규나 어떻게 발매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신인 기준이 아니고 똑같은 뮤지션 A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정규일 때 프로모션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죠. 플랫폼에서 미니 앨범을 더 써주고 정규 앨범을 더 써준다는 개념이겠죠. 그치만 중요한 건 뭐냐면 1, 2년 차 그리고 3년 차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타이틀 딱지가 붙은 싱글 최대한 많이 발매하는 게 중요해요. 앨범에 붙일 수 있는 타이틀 개수는 50%를 넘을 수는 없어요. 5곡이면 2곡밖에 못 붙여요. 그러면은 내가 5곡을 발표해도 타이틀곡 2곡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타이틀곡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지금 플랫폼을 다 쓰잖아요. 이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면 다른 수록곡으로 안 넘어가요. 그 전 발표한 타이틀로 넘어가고 그 전 타이틀로 넘어가요. 이 이유는 타이틀이 매출들이 커서 그래요. 그리고 뮤지션이나 제작 레이블 입장에서도 타이틀 붙인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확률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도 타이틀 순서대로 그리고 딱 들어가잖아요. 앨범 저 뒤에 있어요. 대표곡 딱딱딱딱딱. 대표곡 다 넘어가면 그 최신 타이틀 순 딱딱딱딱딱. 그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1, 2년 차 내가 최대한 타이틀 딱지를 많이 붙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싱글로 계속 내기 때문에 EP로 하나 내는 것보다는 싱글로 나눠서 내는 게 나. 약간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저는 여기에 이게 유통 스텝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플랫폼의 입장과 뮤지션의 입장을 다 아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이제 뮤지션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좀 깔끔해져요. 1, 2년 차 때는 싱글 위주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요. 전업 뮤지션을 살려면 언젠간 히트곡은 나와야 돼. 히트곡 없이 너무 오래 걸려. 그 기회가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이거 그런 이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 히트곡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전업 뮤지션 되는데 좋을까? 최대한 늦게 나오는 게 좋을까?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처음에 나오는 게 좋죠. 자, 더 볼트에 이제 뮤지션들이 와서 정말 90%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정서죠. 레이블 대표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각이기도 하고 왜냐면 히트곡이 나온 뒤에 어떻게 풀지는 너무 전문가세요. 근데 저는 히트곡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자, 유통단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윤종신 씨 예를 제가 들게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월간 윤종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간 윤종신 시작이 미러볼 뮤직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발매한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 윤종신 씨가 여러 유통사랑 얘기를 하셨는데 유통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내요? 3달에 한 번까지 저희가 해드릴게요. 윤종신 씨는 그 컨셉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러볼 창희 대표님 만나셔갖고 한 달에 한 번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스타트한 게 월간 윤종신의 시작이에요. 월간 윤종신 얘기를 왜 하냐면 발매를 꾸준히 10년 넘게 하셨어요. 근데 1위는 존니 한 곡이었어요. 근데 존니가 거의 8년 차가 9년 차 때 터졌어요. 음원 유통 스텝 시각에서는 앨런에서 1위를 하면 1년 한 음원 수익이 평균 한 10억에서 20억 돼요. 그러면은 이게 10억, 20억 되는데 사람들이 월간 윤종신 이야 그러면서 이게 찾아 듣는 거예요. 디깅을 막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발매한 노래에서 자기 취향도 찾고 이게 다시 붐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차트에 들어가진 않지만 양이 많잖아요. 그 관점으로 세 번째 히트곡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싱글은 10억. 음원 수익 짱이야. 근데 이 두 곡 갖고 10억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좋은 노래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잘 되는 노래가 나오게 되면 반사이익이 낙수효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미러볼 뮤직에서 배워서 그러면 1, 2년 차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냥 발매를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에 3개월씩 해서 4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 1년 차 때 냈던 4곡 중에 한 곡이 도드라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게 곡으로 보면은 대중성 있는 곡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뮤직비디오는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야, 이거 더 볼트 컨설팅 받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인데 여기서만 이 채널 나중에 이거는 유료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모시려고. 편집해서 그냥 저 혼자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면 자, 초창기 이제 발매가 몇 번 안 되셨던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뮤직비디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뮤직비디오 꼭 만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더그라운드의 개념으로 인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작 방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작 방식이 인디펜던트 인디라도 음악은 저는 BTS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방에서
홈 레코딩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음악은 그렇게 돼요. 엄청 퀄리티 있고 색깔 있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왔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아직 그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좋은 음악에 매칭시킬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려면 인디씬에서 어느 정도 뮤직비디오 찍는 데는 한 300에서 500 정도 들어. 근데 저는 그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지금 최고야. 근데 뮤직비디오는 미니멈을 낸다고요? 영상시대니까 사람들은 이 뮤직비디오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그래서 안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까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신곡 갖고 뭘 하려는 거는 레이블의 고민인 거고, 레이블은 이 전속 뮤지션의 신곡 한 곡 한 곡이 빨리 잘 되면 좋은 거고, 인디 뮤지션 아직 인지도도 없는데 이 신곡 갖고 하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신곡에 잘못된 뮤직비디오를 붙이는 순간 내 음악이 설득을 못 시켜요. 이 신곡 갖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1년 뒤에 쌓이는 곡 있죠. 쌓이는 곡은 창기 뮤지션들이라도 이 곡에 대한 이미지는 생겨요. 그러면 그때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혹은 리릭 비디오처럼이라도 만들어서 미니멈을 넘긴 뮤직비디오를 붙이면 이건 괜찮아요. 1년 동안 음악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곡은 브랜딩이 된 거예요. 브랜딩이 된 거에 조금 애매한 뮤직비디오를 붙여도 그렇게 되면 유튜브 뮤직 수익이 쫙 올라가요. 제대로 된 뮤직비디오는 1년 뒤 혹은 2년 뒤에 튀어나온 노래로 하시고, 처음에는 앨범 커버로 리릭 비디오만 잘 만들어. 인디 뮤직의 매력 중에 하나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가사를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개성 강한 리릭 비디오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뮤직비디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유통 맡기면 돈을 얼마 내야 돼요? 질문 받으시죠? 그럼요. 미러볼에서도 그랬고, 그거 당연히 저도 궁금했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서 하는 외국 유통사도 되게 많아요. 1년에 얼마 내면 뭐 무작위로 프리로 등록시켜줄게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있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유통사들은 미리 돈을 받지는 않아요. 보통은. 유통사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음원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음원 수익을 뮤지션과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20%에서 25% 사이 보통 있고, 인디 쪽은 20%였으나 지금 15%로 많이 낮아졌고, 볼트는 참고로 12%. 우와. 저 그런 게 제일 좋았어. 포크라운스 있을 때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막 컨설팅 미팅도 하고 다른 곳보다 유통 수수료 높죠? 맞습니다. 이렇게 까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건데요. 뮤지션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이 12%, 15%, 20%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지도 많아지고 차트에 막 아까 윤종신 씨 얘기도 했고, 그 정도 인지도가 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1%, 2% 차이긴 하죠. 그렇지만 상징적인 존재는 있다. 뮤지션들하고 뭔가 우리는 같이 가는 유통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을 내는 시스템은 보편적인 건 아니다. 내는 거 없이 그냥 음원 수익이 0원이야. 평생 0원이야. 그러면 저희도 0원이에요. 먼 미래에는 이게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등록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뭐 얼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매출이 가장 높았던 뮤지션, 그러면 1, 2, 3위 맥이면 더 볼트 기준으로 그러면은 말씀드리면 지미 브라운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지미 브라운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더 볼트에서 음원 수익이 제일 센 친구인데 잘 모르시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포크라운스 때 처음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졌어요. 멜론 기준으로 아까 팬매기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팬매기 숫자가 많이 넘지는 않아요. 음원 수익의 90%가 해외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7년째 싱글하고 이번 하반기 때 미국 투어 가요. 해외에서 진짜 잘 또 자리매김돼서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21의 CL 분이 100만 정도 돼요. 에픽하이도 100만 정도 되는데 이 지미 브라운 친구가 130만이에요. 월별 청취 수가. 매달 발매를 싱글 위주로 한 7년이 넘어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기 영역에서 또 이렇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꽤 많죠. 그리고 저는 그 음원 수익으로 1, 2, 3위보다는 지금 더 볼트에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팀 중에 지소쿠리 클럽. 지소쿠리 클럽도 이제 포크라운스에서 만난 친구죠. 지소쿠리 클럽이 더 볼트로 옮기면서 가장 활동력이 이렇게 시너지가 확 생긴 팀. 그래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공중도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주의 작품을 발표하시는 뮤지션 분인데, 저 미러볼 있을 때도 같이 했었고, 포크라운스 옮겼을 때 포크라운스로 해서 같이 또 하게 됐고, 더 볼트 만들고 나서 더 볼트로 옮겨주셨는데, 이 공중도둑님 때문에 진짜 작가주의 작품을 추구하는 뮤지션 분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좋은 음악을 제가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저희 유통사는 아니지만 뎁트라는 분도 포크나우스 있을 때 그 컨설팅 미팅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뎁트 이분한테서도 좋은 자극을 받는 게 꼭 제가 있는 유통사에서 이 룰 가지고 하시지 않아도 다 적용시켜서 하시면 돼요. 근데 뎁트도 그렇고 지미 브라운도 그렇고 같은 방식으로 음원 수익을 가지고 전업 뮤지션의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예고, 지속구리 클럽은 음원 플러스 공연, 밴드로 또 이제 올라오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어서 되게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공중도둑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주의 작품을 하시면서 활동 없이도 자리매김 하시는 분들, 분야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있는 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지 않고 혼자서 하려면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 팀, 친구, 팀으로서 관계가 잘 설정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4개월은 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유통하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디지털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음원 시장 자체가 CD 시절로 돌아가고 테이프 시절, LP 시절로 돌아가면 한 번 발표를 하면 그건 끝이에요. 이미 세상에 공표가 된 거예요. 그건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표를 하신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음원 교체,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진상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내가 한번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생각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서비스되고 있는 거를 내려달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한 6개월 뒤에 음원을 교체 그게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뭐 디지털 에러로 지금 계속 뭐 되고 있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6개월 전보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개념적으로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발표된 곡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다음 싱글을 빨리 준비해서 그 퀄리티를 찾는 게 워낙 또 문제 생기는 또 유통사들이 있긴 하니까요. 그런 걸 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혹은 2주 동안 멜론 기준으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시면 발매사, 그러니까 유통사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통사가 지금 최신 노출, 지금 프로모션 잘 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쨌든 유통사는 믿을만 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2주 동안에는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유통사들은 한두 번은 또 프로모션이 다 돼요. 매일매일 프로모션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 단위로 한두 번 되는 유통사도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확실할 것 같고, 그리고 2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곳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팁을 드리면 그 유통사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사가 또 얼마나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뮤지션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모든 유통사는 하루에 2타이틀을 어필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타이틀이에요. 어필할 수 있는 게. 초창기 1, 2년 차 때까지는 팬 몇 개 숫자를 늘려야지 이게 프로모션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노출이나 프로모션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약한 유통사에는 혹시 뭐 프로모션 혹시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뭐 1순위 타이틀인가요? 라고 되게 정중하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이거? 플랫폼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통사에 제가 발매일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 발매일에 몇 타이틀 정도 혹시 동시에 발매돼요? 1순위라고 묻기 힘드시면 저 말고도 다른 타이틀이 발매되나요? 그 정도면 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하루에 한 3타이틀 발표해요. 그러면 내가 초창기 시작하는 뮤지션이라면 마지막 순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조금 인지도는 떨어져요. 아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프로모션 되는 아주 좀 작지만 잘 이제 시작하는 유통사 경우에 물어봤는데 없어요. 혼자 발표하시는 거예요. 하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저도 이제 어쨌든 실제로 겪었으니까 약간 팁을 드리면,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생각할 땐 좀 별로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좀 돼 있으면 일찍 얘기해요. 다른 팀 없을 때 좀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 없는 날짜로 조금 고려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연락을 주세요. 갑자기 이 팀이 이 날짜에 나온대,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 그러면 뭐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날짜에 낼게요 라던가, 아니면 그럼 다른 날짜로 좀 뭐 좋은 날짜로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런 얘기가 되려면 인지도가 좀 쌓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초창기 때 내가 어떤 스탠스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신 분들이 볼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초창기에는 그런 거는 프로모션이 되고 안 되고는 그냥 특별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좋은 곡을 그냥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발매가 되는 게 더 좋은 상태. 3월에 하고 싶어요. 했는데 유통사에서 3월은 다 차 있어서 4월이나 5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면은 초창기에는 오히려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면 개수가 더 중요하니까. 해외 유통은 그냥 이렇게 맡기면 전 세계로 해외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별도로 해외 유통을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모든 유통사들이 이 월드와이드한 플랫폼 100%를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다 직계약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인이나 CJ나 국내 유통사들 다 합쳐도 해외 에이전시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직접 하고 주느냐 뭐 요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국내 유통사의 인지도와 그 파트너를 맺고 있는 해외 에이전시의 인지도는 거의 비례해요. 아예 인지도가 쌓여서 음원 수익이 너무 커졌으면 해외 에이전시는 따로 계약하고 국내는 이렇게 하고, 그거는 좀 차후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테이블 입장에서도 말씀드릴 거는 해외 관련 저작권을 따로 계약 안 하신 회사들이 꽤 많아요. 뮤지션들.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유통 말고, 유통은 이제 인적권에 대한 얘기예요. 저작권, 작사 작곡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뉴진스 작사를 했어. 요번에 우효 씨가 뉴진스 작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우효 씨는 물론 돼 있으실 거예요. 우효 씨는 반드시 해외 저작권 에이전시, 퍼블리싱 회사랑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잘 거치진 않아요. 저작권 협회끼리는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긴 한데 그게 정말 100% 다 거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음원 수익이 나오는 곡이 한 곡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우리나라 음악을 해외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퍼블리싱 회사를 따로 계약하셔야 된다. 서로 이제 유통 전망이랑 그 다음에 뭐 더볼트가 거기서 안에서 좀 가는 방향, 인디 씬 자체의 미러볼 뮤직으로 시작을 해서 되게 다양하게 좋은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각 회사마다 더 특징을 갖고 색깔로 승부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대표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는 직접 플랫폼하고도 유통하는 시대가 열릴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유통사들은 도태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통 이외의 또 다른 서비스는 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외에 이 유통사랑 같이 함으로써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제공하는 유통사가 아무래도 살아남겠죠. 근데 저는 그 살아남는 걸 떠나서 각 유통사들이 더 다른 방향으로 색깔이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일 테니까. 그렇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이 얘기 들려주셨고, 제가 지금 뮤지션들 만나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 12년 뒤 제가 60살이 됐을 때는 제 목표가 365명의 전업 뮤지션, 진짜 음악만 하고 사는 뮤지션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하고 해서 계기를 만들어서 365명을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니라 목표예요. 제가 60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365명한테 하루 한 끼 신라 호텔에서 제 뷔페를.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저를 볼트에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드리는 여기의 힌트들과 통계와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해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꼭 어떻게 해서든 더 볼트로 연락을 해주시고, 이 전업 뮤지션 되면 그렇죠. 저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전업 뮤지션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인디씬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약스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축구 선수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성장하는 뮤지션, 인디 뮤지션을 보는 게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 첫 장면을 같이 하잖아요, 유통사를 하면서. 이거는 열심히 해야지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는 뮤지션 미팅하고 이 자리도 저기 카메라 너머에 지금 계시는 뮤지션들이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로 너무, 제가 오늘 하루가 되게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꼭 2년 뒤에 잘 되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전업 뮤지션 돼서 1년에 한 끼 얻어 먹읍시다. 줄 섰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상